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미미라고 합니다. 이름은 미미입니다. 견주께서 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언제쯤 우리 가족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엄마와 언니는 올 4월 중순쯤에 생각하고 있어.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요. 수원의 집 근처 펫샵에서 너를 찾으면 될까? 라고도 질문을 주셨어요. 마지막 떠나기 전에 언니랑 엄마랑 인사도 못하고 떠났는데 왜 그렇게 빨리 떠났을까? 라고도 질문 남겨주셨고요. 환생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오게 될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엄마가 너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 옆에 오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요청의 말 남겨주셨거든요.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미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엄마를 바라보고 있어요. 엄마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걸을 때도 엄마를 보고 걷습니다. 네. 걸을 때도 엄마를 보면서 걸어가요. 혼자 무언가 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허락, 무언가 암묵적인 시선으로 안전해라는 이런 느낌을 받아야지만 이 아이는 제대로 활동을 합니다. 즉 엄마의 시선 범위 내에서만 이 아이는 움직일 것 같아요. 무언가 엄마가 강요를 하진 않지만 아이 스스로 엄마에게 무척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애기예요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아직 애기예요 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가 안전한지 보살피기 때문에 나는 그곳을 따라갑니다. 네,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함께한 듯 네, 해요. 모든 견주가 그렇겠지만 네, 엄마하고 미미와의 관계는요 더욱 애착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미를 많이 걷게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물 같은 자식으로 대하는 것을 미미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여리다고 느끼기도 하고 꼭 엄마의 보호가 필요하다고도 아이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엄마를 달고 있는 애였어요, 이 아이는. 네, 정말 엄마를 달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동물 친구는 관심이 없어요. 나의 관심은 엄마와 가족들 뿐이니까요. 미미를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불러봅니다. 은은한 조명이 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은하게 빛을 발하면서 미미가 서 있습니다. 말이 없이요. 물구름이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간 뭐랄까, 믿업지 못한? 네, 뭐지? 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시선이. 안녕 미미 인사를 저는 나누었습니다. 나는 엄마와 언니가 미미 만나달라고 부탁해서 온 거야. 미미에게 몇 가지 물어봐달라고 부탁하신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 라고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엄마가 직접 오면 더 좋았을 걸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안해. 엄마도 그러길 원하셨을 건데 그렇지 못한 거야. 그래서 대신 오게 됐어. 라고. 대신 엄마의 메시지를 전해줄게. 라고. 네. 제가 방문한 목적 전했습니다. 엄마의 메시지를 들어보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할게. 라고. 네. 제가 방문한 목적 전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끝까지 엄마 바라기였어요. 네. 처음이었어요. 엄마가 직접 오면 더 좋았을 거, 이런 말을.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순간 머리가 좀 멍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언제쯤 가족에게 다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을까? 엄마와 언니는 올 4월쯤에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직은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라고도 하고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뭐 물어볼 게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수원의 집 근처 펫샵에서 널 찾으면 될까? 라고도 물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에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떠나기 전에 언니랑 엄마랑 인사도 못하고 왜 그렇게 빨리 떠났는지 궁금하다고 하셔.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떠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선택도 아니었고요. 나의 육체가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조여오고 느린 그런 숨가쁨을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잠깐씩 정신이 들기도 하고 다시 정신을 잃기도 하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저의 몸을 버틴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난 그곳에서 풀려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난 됐어 라고 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몸이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생한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오게 될까? 라고도 물어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워낙 지금의 모습을 이뻐하셨기에 크게 다른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언니와 엄마가 너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 곁에 오고 있니? 라고도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알아듣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엄마와 언니의 목소리예요. 그러니 저를 부른다면 바로 알아들어요. 그리고 공기처럼 옆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공기처럼. 엄마와 언니 눈에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나도 그래요. 공기처럼 옆에 있습니다. 저에게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물어보았습니다. 전해줬어요. 엄마와 언니가 미미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이야기니까 잘 기억해줘. 엄마와 언니는 미미가 최대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셔.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라고 합니다. 병들고 아픈 몸을 계속 지탱하면서 지상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신의 계획은 아닙니다. 이곳에 오는 이유는 그 힘듦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기에 이곳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슬프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셔야 해요. 죽음 이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완벽한 휴식이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슬픈 것이 아니에요. 엄마와 언니를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에 슬퍼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공간 자체가 슬픈 것이 아니에요. 아마 만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면 제가 이곳에 있는 게 그렇게 슬프지 않을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린 모든 것이 완벽한 때에 가장 빠르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주는 빠른 것을 좋아해요 라고 하고 있어요. 다음 생에는 부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돌아와 달라고 하셔 라고 이 말도 전했습니다. 엄마와 언니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도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의 건강이 완성된 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건강해지기도 약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돌아간다 해도 엄마가 아프면 나도 아프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함께 해나가야 해요. 나를 위해서 가족도 건강해야 합니다. 네, 저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도 뭐 조금 배운 것도 있고요. 네, 미미의 교감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죽음은 필요 없는 것, 네, 슬픈 것. 네, 우리가 죽음이 무지개 다리 건너가 있는 아이를 왜 슬퍼하죠? 우리가 왜 그렇게 애타게 하죠? 보지 못하고 만날 수 없고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네, 안아볼 수 있다면 아마 무지개 다리에 있는 게 슬프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빨리 돌아와 라고 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아이들이 가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줘야 하고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미미는 이제 처음 교감을 하는데요. 제가 좀 놀란 부분이 뭐냐면 4월 달에 찾을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사망한 지가 12월 27일인데 4월 달에 찾을 계획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로 그냥 뭐 다른 F분들과 뭐 알아봐서 그때쯤 환생한다고 해서 그때쯤 찾으시려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추론할 수 있는 건 엄마가 무언가 강력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흔하진 않지만요.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나눈 교감에서는요, 아직은 계획은 없다 합니다. 네, 계획은 없다 하는데도요, 저는 알고는 있어요. 엄마나 견주들이 듣고 싶어 해요. 네, 제가 그 엄마들이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느껴지는데요. 그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못 해드려요. 제가 전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네, 전부 다 틀리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강한 신호는요, 엄마에게 가요. 네, 엄마에게 갑니다. 엄마가 정말 4월 달에 난 이 아이를 만날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어도 왠지 모르겠지만 꼭 이때 만날 것 같다라고 하면요, 네, 애꾸한테 굳이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찾으시면 돼요. 단, 먼저 애랑 비슷한 애를 찾지 마세요. 그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먼저 애랑 똑같이 생긴 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만 아니시라면, 그리고 내가 정말 확고한 어떤 뭐 믿음이 있다면, 예, 4월 달에 찾으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가 그렇게 느낀다면요. 네. 근데 교감의 내용, 저는 이제 교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느낌은 엄마가 다 느끼는 거지. 저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에커는 정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굉장히 많은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난 4월 달에 왠지 올 것 같고 만날 것 같고 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러면 찾으시면 돼요. 네, 찾아서 느끼시면 돼요. 우리 아기다 생각하고. 네. 근데 교감적인 내용으로 보면 아직은 계획은 없는 것 같다라고 저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커를 한 사람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막 그러세요. 여기도 내용도 틀리고 저기도 틀려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게 틀리다 맞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어, 엄마가 마음 가는 쪽 사실은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음, 엄마 마음이 닿는 쪽. 네, 그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누구도 대신 선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잘 한번 느껴보시고요. 정말 4월달에 꼭 만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요. 4월달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니에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거든요. 저도요. 그런 것만 느껴지신다면 4월달에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네, 저는 이제 교감한 거에 대해서 이제 느끼고 들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것이지 제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몰라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엄마가 가장 강한 신호를 받는다라는 것 틀림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